돈왕의 수호신 창수홍의 전설적인 일생 앤드위펑의 페이지. 칭화 디자인 창사나 둔왕신의 딸 전칭화미대 원장 린후이인 제자 창사나의 예술 이야기. 창사나는 중국 물련의 평생 성취 미술가이자 뛰어난 디자이너, 교육가, 예술가. 창수홍 1904-1994은 저장성 출신으로 유명한 화가이자 둔왕. 예술연구가, 둔왕학의 창시자, 그리고 둔왕 문화사업의 개척자입니다. 1923년 저장성립갑종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1927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43년 둔왕국립둔왕예술연구소를 준비하고 1944년부터는 국립둔왕예술연구소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1950년에는 둔왕문물연구소장, 1959년에는 란저우 예술학원장을 겸임하였습니다. 그는 1982년에는 국가문물국 고문과 둔왕문물연구소 명예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84년에는 둔왕연구원 명예원장으로 지냈습니다. 사막의 고비 지역에서 활동하며 둔왕예술연구소와 둔왕문물연구소를 이끌었으며 수십 년 동안 둔왕석굴의 보호, 연구, 선양 사업을 개척하여 돈왕의 수호신으로 불릴 만큼 두터운 업적을 남겼습니다. 창수홍은 10년 동안 외국에서 생활한 후에도 반세기 동안 둔왕에서 중국 예술과 문화 사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예술을 더 이상 단순히 예술로만 삼지 않고 삶을 더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자 했던 그는 돈왕석굴 예술 연구와 보존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말 한 번 더 살아난다면 나는 아직 상서홍이 될 것이고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열정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창수홍은 평생 동안 오직 둔왕에만 마음을 두었으며 돈왕의 수호신으로서 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창수홍은 평생 동안 둔왕을 사랑했으며 돈왕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1923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염직 채문 공장에서 관리와 미술교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하였으며 리옹 중불대와 리옹 미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프랑스 유학은 중국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을 더욱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파리는 예술적인 소질이 높은 장서홍에게 풍부한 예술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고전 유화 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동시에 중국 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파리에서 리스바이 왕린을, 정주사오, 친시안푸, 화텐유 등 중국 예술가들과의 친분을 쌓아 1934년에는 중국유불예술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항상 서양 예술과 중국 예술의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습니다. 파리는 그 시기에 국제적인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다채로운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살롱 등이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장서홍은 이러한 환경에서 각종 예술품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서양 고미술사의 길로 자신의 학습 목표를 인도받았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창수홍은 뛰어난 작품으로 여러 차례 출판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1928년에는 색연필화인 목공이로 칸트 연필회사의 수석 화가가 되었습니다. 1932년에는 졸업작품으로 유화 부인상이 전교생 작품 1위를 차지하고 유화 향수곡은 리옹 살롱에서 우수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유화 목욕 후 화장은 리옹시 수시 파리 국비학습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1933년에는 리옹 스프링 살롱에 참가한 유화 호반이 은상을 받았고 1934년에는 유화 병든 여자가 리옹 스프링 살롱에서 황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는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인수한 유화 샤나상과 프랑스 파리 고등미술학교 로랑스 화실에서의 수석 작품 등을 통해 그의 작품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1935년 가을 어느 날 창수홍은 우연히 버희와 편한 황석굴 도록을 강가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책은 1907년에 버희가 중국 둔왕석굴에서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의 눈에 감동을 줬습니다. 이후에도 파리의 길미박물관에서 장서홍은 버희와 둔왕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수홍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예술은 모든 것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새로운 인식은 조국인 중국의 민족예술에 대한 이해와 존경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일관된 허무주의적 태도를 취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대 중국의 화려한 예술 보물이 약탈과 오염으로 인해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창수홍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휩싸여 서양의 예술의 신을 따르는 꿈을 버리고 고향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귀국한 때에는 중국 예술적 보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그의 우선순위는 일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귀국은 일본의 침략 전쟁과 피난, 이주 등의 상황으로 인해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지역을 거쳐 이동하며 베이핑 예술전문학교에서 교수와 학과장으로 일했고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1942년 유명한 건축가 량스청 교수가 상서홍을 찾아와 국민정부, 교육부가 제안한 둔왕예술연구소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는 창수홍이 간절히 원하던 기회였고 그는 기꺼이 이 어려운 임무를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인 교육부는 상서홍에게 매우 제한된 경비 외에는 더 이상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명한 화가 슈베이홍은 상서홍에게 우리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현장 고행승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며 상서홍이 떠나기 전 전시회를 열어 돈을 마련하고 여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알게 되자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격려는 창수홍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전시회에 출품된 40여 점의 유화 전시품은 모두 팔렸습니다. 이는 창수홍에게 유일한 지원이었습니다. 창수홍은 1942년 가을 솥을 부수고 배를 가라앉히겠다는 각오로 길고 굴곡진 둔왕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으로 창수홍은 반세기에 걸친 둔왕의 보호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둔왕이 자신의 영원한 미소를 남긴 곳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인 상서홍의 글에서 파리센 강변의 책방에서 버시바의 돈왕석굴도록을 본 이후부터 둔왕과의 인연이 그의 운명과 가족의 삶과 끈끈하게 이어진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족보의 시작, 창사나 아버지, 돈왕의 수호신 창수홍의 전설적인 일생 파트 2. 칭화 디자인 창사나 둔왕신의 딸 전칭화미대 원장 린후이인 제자 창사나의 예술 이야기. 창사나는 중국 물련의 평생 성취 미술가이자 뛰어난 디자이너, 교육가, 예술가. 중국 디자인 족보의 시작, 창사나 아버지, 돈왕의 수호신의 전설적인 일생 파트 1. 창수홍 1904-1994은 저장성 출신으로 유명한 화가이자 둔왕. 예술 연구가, 둔왕학의 창시자, 그리고 둔왕. 1943년 봄, 창수홍은 둔왕예술연구소를 준비하는 선발대원 일행 6명을 이끌고 중세 고행승처럼 고대 실크로드를 따라 황사와 낙타, 방울소리와 함께 가장 힘든 마지막 둔왕 여행을 떠났습니다. 벌집처럼 빽빽한 둔왕 동굴이 창수홍의 눈앞에 생생하게 나타나자 그는 기쁘게 여겼습니다. 다음 순간 동굴 속 화려한 벽화와 채색 인형 위로 삼위산에서 쏟아지는 태양빛이 가슴을 울리는 광채를 발했습니다. 이 장면은 창수홍으로 하여금 수십 년간 예술 창작을 해온 생활에서 보기 드문 성적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둔왕에 도착한 후 조국의 문물을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충실한 초심과 높은 열정을 가지고 둔왕의 보호와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둔왕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선 100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천불동 절벽면을 따라 길이 800m에 이르는 석굴암을 보호하기 위한 담장을 다져놓았습니다. 사막의 벽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먼 곳까지 가서 점토를 운반해야 하고 벽을 쌓는 노동까지 더하면 이 공사에는 총 1만 위안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굴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구랍 복도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모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의 추정에 따르면 산을 이룬 유사의 부피는 10만 세제곱미터를 넘습니다. 또한 길을 닦고 나무를 심으며 무너진 복도와 잔해를 보수해야 했습니다. 1944년 국립둔왕예술연구소 1950년 둔왕문물연구소로 개칭, 1984년 둔왕연구원으로 증축가 창서홍 초대 소장으로 문을 열면서 돈황막고굴의 무인관리, 훼손, 파괴, 도난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한편 창수홍의 끊임없는 성원에 아내 천주슈도 1944년 아들과 딸을 데리고 충칭에서 둔왕으로 건너와 복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호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봄 국민정부 교육부는 돌연연구소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하고
모든 업무를 둔왕현 정부에 이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전 승리와 전국적인 축하가 이어졌고 연구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쓸쓸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모든 충격은 상서홍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연구소는 썰렁해졌고 창슈웅과 딸 창사나 막내 아들 창자린과 몇몇 비전문가들만 남았습니다. 상서홍은 둔왕을 안식처로 여겼고 다른 것은 이미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연구소가 살아남으려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회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궁리 끝에 창수웅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란저우를 거쳐 충칭으로 달려가 연구소가 직면한 난국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큰 연구소에 부역부 2사람만이 노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란저우에서는 창수홍과 딸 창사나가 둔왕의 예술을 홍보하는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여 80여 점의 부녀 작품을 전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충칭에서 창수홍은 광범위한 사회적 교류, 특히 둔왕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둔왕 도서 및 출판물을 홍보하는 데 있어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충칭 여행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1946년 6월 창수웅은 충칭에서 새로 예술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도서, 그림 장비 및 생필품을 구입하고 새로 얻은 미국식 10륜 트럭을 타고 산을 넘어 둔왕으로 돌아왔습니다. 둔왕으로 돌아온 후 창수웅은 100배의 자신감으로 다시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모사 작업이 보호 작업임을 깨달은 그는 3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각 왕조를 대표하는 훌륭한 벽화와 채색을 모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1947년 청년 미술가들이 찾아와서 상서홍과 연구소 직원들은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승선도 그들을 활력소로 소개하면서 훗날 상서홍의 든든한 조력자일 뿐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밤낮 없이 노력한 결과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화의 풍모에 충실하고 빈틈없는 정신으로 역사, 벽화 대표작 선정과 역대 조정 문양, 불광 문양, 연좌 문양, 변장, 문양, 산수 인물 등 여러 주제의 선정 800여 점을 정성스럽게 그려냈습니다. 창수웅은 1950년 겨울 문화부 사회문화사업관리국 정진탁 국장의 지시를 받아 수년간 완성한 벽화, 모사본을 모두 베이징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 둔왕문물 전시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당의 막고굴 사업에 대한 첫 검열과 소환이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시회는 우먼 성로에 설치되었고 개막을 앞둔 어느 일요일 오후 창수웅은 경애하는 저우얼라이 총리를 초대했습니다. 저우 총리는 전시실마다 사열을 진행하여 창슈웅이 수년간 사막에서 힘들게 일한 성과를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도 있는 듯 이번 전시회로 14년간 잃어버린 프랑스 유학, 10년의 알맹이 50점 분량의 작품을 주중 스위스 대사관 공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온전하게 되찾은 그의 예술적 맥락과 생명이 시대의 변천 속에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둔왕에 정착한 후 창슈웅은 매년 나무를 심고 숲지대를 매년 북쪽으로 확장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40년 이상의 노력 끝에 새로운 삼림지대는 하사까지 1km 이상 확장되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황사고비 자연환경을 개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1943년 둔왕에 도착해 1982년 국가문물국 고문으로 옮겨 베이징으로 이주할 때까지 40년간 둔왕 보호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40년의 비바람의 역정, 창슈웅은 끈기 있는 정신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둔왕 사업에서 또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둔왕 예술을 위해 모든 정력과 심혈을 기울여 조국 예술의 보고, 보호와 연구에 불멸의 공적을 세웠습니다.